짐, 누구나 살다 보면 아픔을 겪는 상황에 처하게 된단다. 우리 손자와 아들이 처한 상황 때문에 내 마음이 많이 아파. 일종의 상처 같은 거지. 무릎을 베거나 찌으면 어찌해야 할까? 먼저 거기에 관심을 집중하겠지. 무릎을 깨끗이 닦고 붕대로 감싸고 잘 나을 수 있도록 하겠지. 아니면 무릎 상처쯤 무시해버리고 상처가 나지 않은 척, 아프지 않은 척을 할까? 통증 때문에 욱신거리는데도 바짓뿌리를 내려 그냥 상처가 잘 아물었으면 하고 바라기만 할까? 그게 상처를 치유하는 최선의 방법일까? 아니죠. 사실 루스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우리 마음의 상처도 마찬가지란다. 그 상처가 나을 수 있도록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해. 그렇지 않으면 그 상처는 계속해서 아픔을 줄 거야. 때로는 아주 오랫동안 그럴 수도 있어. 우리는 모두 상처를 입게 돼. 그게 삶이거든. 하지만 우리한테 상처를 주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에 대해서도 마술 같은 효과가 있단다. 상처와 아픔은 놀라운 역할을 하기도 해. 우리 마음에 상처가 생기면 그때가 바로 마음을 열어야 하는 순간이란다. 우리는 아픔을 거치면서 성장을 하지. 어려운 상황을 헤치며 자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네 삶에서 어려운 일이 나타날 때마다 기꺼이 감싸 안고 그리고 그 모든 어려움을 다 껴안아야 해. 어려운 문제가 전혀 없는 사람들을 보면 오히려 유감이란다.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런 사람들은 신이 주신 좋은 선물을 하나 잃어버린 셈이지. 멋진 마술을 놓치는 셈이란다. 나는 루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난 지금까지 살아오며 모든 걸 가진 듯 보이는 친구들과 나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며 보냈습니다. 그들은 식료품 가게에서 길게 줄을 서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엄마가 푸드 스탬프를 내밀 때 계산대 직원이 쳐다보는 그 아픈 눈길을 느낄 필요가 없었습니다. 또는 한 줌의 분유와 버터, 치즈 덩어리를 받으려고 정부에서 하는 푸드뱅크에 줄을 서 기다릴 필요가 없었죠. 그들은 말다툼하고 술에 취하고 때로는 과도하게 약을 털어넣는 부모가 없었습니다. 한밤중에 모든 게 잘못되었고 어쨌든 모두가 나의 잘못이라 느끼며 잠들 필요도 없었어요. 그들에겐 차도 있고 돈도 있고 옷도 있고 여자친구도 있고 근사한 집도 있었습니다. 루스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유감을 느낄까요? 짐, 너한테 가르쳐줄 다음 마술은 너의 마음을 여는 것이란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마술을 많이 어려워해. 하지만 너한텐 이게 더 쉬울 거야. 왜요? 왜냐하면 삶은 이미 네 마음을 열기 시작했거든. 짐, 너는 사랑하고 배려하잖니? 네 가족을 돌보고 형이랑 엄마 그리고 아빠까지도 말이야. 니리 너한테 화가 났다고 생각했을 때도 너는 니를 배려했어. 매일 여기에 올 만큼 너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아끼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돌보는 네 능력에 대해 난 아무런 의심도 없단다. 그게 바로 네 마음을 여는 한 부분이거든. 나는 그날 아침 덩치 큰 친구에게 맡고 있던 작은 아이를 생각했습니다. 그 애가 누군지 전혀 몰랐지만 그래도 나는 그 아이를 지켜주었습니다. 내가 가던 길을 멈출 만큼 배려했습니다. 나도 어쩌면 그 아이와 같은 상황에 처했었고 언제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배려하고 돌보아 주었습니다. 이미 수백 번 그런 아픔과 모욕감을 느껴보았고 그 상처를 겪었기 때문에 지나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건 정말이지 큰 상처가 됩니다. 네 마음을 여는 나머지 한 부분은
너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거란다. 이건 네가 정말로 열심히 연습해야 하는 부분이야.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았습니다. 그거라면 어려울 게 없었습니다. 짐, 네가 나누던 대화가 너에 대한 것이라고 네가 짐작했던 데는 다 이유가 있어. 네가 실제로 들었던 이야기에서 훌쩍 건너뛰어 닐이 너를 미워하는 것까지 간 거야. 전 그저 오해를 했어요. 그렇구나. 루스가 웃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오해를 하지. 서로 간에 우리 자신을, 이런저런 상황을. 오늘 좋은 교훈이 나왔네. 그렇다고 그게 다 우리에 관한 건 아니라는 거지. 우리 손자에 관한 거라면 나도 똑같은 교훈을 배워야 할 거야, 분명히.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각자는 삶에서 받아들일 만한 게 무엇인지 선택을 하게 된단다. 어렸을 때는 그리 많은 선택을 하지 않지. 가족과 환경은 이미 주어진 상태로 태어나니까. 그건 정말이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거야.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며 우리는 선택을 하게 돼. 의식적으로건 무의식적으로건 우리 스스로를 어떤 식으로 남들 앞에 내놓느냐를 결정하게 되는 거지. 남들이 우리를 어떤 식으로 대하도록 하느냐 이런 말이란다. 넌 어떤 걸 받아들이겠니? 또 어떤 걸 받아들이지 않겠니? 선택을 해야만 하고 스스로를 굳건히 지키고 자립해야 하는 거야. 그 어느 누구도 너를 위해 대신해 줄 순 없단다. 나는 그날 아침에 목격했던 첫 번째 싸움 이야기를 루스에게 해주고 싶었지만 기회가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닐과 루스가 다시 싸우는 소리도 그 후론 결코 듣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주 들어 루스는 매일 내 마음을 여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대개 우리 모두의 머릿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화는 아주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걸핏하면 우리한테 가장 이롭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 스스로가 반응하도록 자극하는 그런 대화라고 했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같은 사건을 다시 겪게 하거나 그저 그랬으면 좋겠다는 가정법으로 부질없는 바람을 반복하게 하는 대화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로 우리는 정말로 지금 현재 여기에서 충분히 많은 시간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날 아침 루스와 나는 나 자신에 해주고 싶은 칭찬의 말을 해보기로 시작했습니다. 참 낯설었습니다. 거듭 반복하여 나는 말했습니다. 나는 착하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다. 나는 좋은 사람이다. 그건 마치 내가 라디오에 나오는 또 다른 DJ가 된 것 같았지만 내가 말하는 건 모두 다정하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나쁜 DJ가 내뱉은 소리를 따라가고 있는 나를 발견할 때면 여지없이 그 행동을 멈추고 나 자신에게 친절의 주문을 전달했습니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사랑받는 존재다. 귀한 사람이다. 나는 다른 이들을 배려한다. 오직 나 자신에게 좋은 것만을 선택한다. 오직 다른 이들에게 좋은 일만을 선택한다. 나는 스스로를 사랑한다. 다른 이들을 사랑한다. 나는 내 마음을 연다. 내 마음은 활짝 열려 있다. 루스는 이 10가지 긍정의 문장을 선곡표로 주면서 매일 아침, 매일 밤, 머릿속에 갑자기 떠오를 때면 언제든지, 그리고 특히나 긴장 풀기 연습을 하고 생각을 길들이고 난 후에는 반복해서 말하도록 시켰습니다. 그 문장은 전부 감상적이고 진부한 편이었지만 그래도 루스 말을 따랐습니다. 큰 소리로 말하라고 시키지 않은 것만으로 감사했습니다. 그 다음 순서로 루스가 시킨 훈련은 나 자신과 가족과 친구들과 심지어 내가 좋아하지 않거나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들에게 애정 어린 생각을 전달하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좋아하지 않거나 좋아할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들에게 다정한 생각을 전달하기를 원한다고 루스가 말했을 때 내 표정이 혼란스러워졌음을 루스도 보았습니다. 루스는 매우 다정한 모습으로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짐,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 대개 상처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들이란다. 그러나 그건 힘들었습니다. 나를 때리고 괴롭혔던 아이를 떠올리는 일은 힘들었고, 어쨌든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건 괜찮지 않았습니다. 난 여전히 그 아이가 미웠고, 나한테 못되게 굴고 상처를 준 다른 모든 사람들도 미웠습니다. 하지만 나는 계속 노력했습니다. 애쓰고 또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상처 입었거나 얻어맞고서 고통 속에 울고 있는 모습을 떠올려보고 그리고 그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다면 어떤 기분일까 바꿔 생각하면 그러기가 더 쉬워졌습니다. 이를테면 내가 누군가에게 화가 났을 때 그게 보통은 그 지점에서 나의 내면도 상처 입었기 때문이란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면 그 일이 더 쉬워졌습니다. 나는 다른 것 때문에 나 자신에게 화가 났던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이 사실을 결코 깨닫지 못했습니다. 루스가 했던 말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 대개 상처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들이란다. 루스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루스가 말하고 있는 핵심이었습니다. 만약 자신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면 더 이상 상처 입지 않으며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도 않습니다. 루스와 함께한 시간이 어떻게든 나를 치유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 앞주에 루스는 마지막으로 가르쳐줄 마술은 내가 원하는 건 뭐든 얻을 수 있는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 단계로 갈 만반의 준비가 다 된 상태였습니다. 실은 마음에 대해서 말하는 일에 조금씩 지쳐가는 중이었습니다. 마음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나에게 상처가 되었죠. 다신 그렇게 상처 주지 않도록 내 안에 깊숙한 곳에 묻어버리려 수없이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그 시간은 그렇게나 고통스러운 수많은 일을 다시 끄집어내었습니다. 하지만 난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저 그런 고통스러운 일이 다시 생각날 때 분명 상처가 되긴 했지만 매번 조금씩 더 편해졌고 예전만큼 그렇게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국엔 머릿속에서 그 사건을 다시 겪어보아도 내가 보이는 감정적 반응은 예전과 똑같지 않았습니다. 그런 기억과 함께 앉아 있어도 그 상처와 고통에 빠져 허우적대지 않았습니다. 그런 기억과 함께 앉아 있어도 나 자신을 비난하거나 어찌되었건 그게 내 잘못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냥 그 상처의 기억과 더불어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머릿속 DJ가 여전히 거기에 있었지만 내가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고 그 소리는 진짜로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루스는 내 마음이 활짝 열리는 모습을 눈으로 확인하고 있었고 때때로 그게 상처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기분은 좋았습니다. 가장 노련한 최고의 마술사는 관객에게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무런 실마리를 주지 않은 채 관객의 주의력을 통제하고 그 기억을 조작하고 그 선택에 영향을 끼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루스는 내 몸의 긴장을 풀고 내 생각을 길들이는 방법을 가르쳐 줌으로써 내가 나만의 집중력을 통제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후디니가 탈출하는 마술보다 더 어마어마한 환상의 마술, 역사상 가장 위대한 마술을 내가 직접 선보이도록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세상에서 가장 야유를 심하게 퍼붓기로 악명이 자자하고 의심이라면 앞장서는 관객, 이름하여 나의 마음 앞에서 그 마술을 펼쳐 보이도록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는 내 생각을 관찰하는 법을 배움으로써 나 자신과 그 생각을 분리하는 방법을 익히고 있었습니다. 마음 열기. 몸의 긴장을 완전히 풀어봅시다. 일단 긴장이 풀리면 호흡에 초점을 맞추고 온갖 생각이 담긴 머릿속을 완전히 비울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생각이 떠오르면 주의를 다름 아닌 호흡 쪽으로 다시 이끌면 됩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기를 계속하여 머리를 완전히 비웁시다. 이제 살아오면서 당신에게 무조건적 사랑을 베풀어 주었던 사람을 떠올려 봅시다. 무조건적인 사랑은 완벽한 사랑이 아니며 상처와 아픔이 배제된 사랑도 아닙니다. 한 번이라도 혹은 어느 때 잠시라도 사심없이 당신을 사랑했던 사람을 뜻합니다. 만약 당신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었던 누군가가 떠오르지 않는다면 살아오면서 당신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었던 사람을 떠올려도 좋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 안겨주는 따스한 기운과 만족감을 느끼며 앉아 있어 봅시다. 호흡은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면 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의 힘을 느껴봅시다. 당신의 온갖 결점과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식으로 기꺼이 인정받고 사랑받았는지 느껴봅시다. 당신이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했던 사람을 떠올려 봅시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그 사람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전해줍시다. 당신이 그에게 주고 있는 선물이 바로 누군가가 당신에게 주었던 바로 그 선물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통해 다른 사람들도 소중한 사랑을 받으며 보호받는 기분을 느끼게 될 것임을 충분히 이해하면 됩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 똑같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고 있을 때 당신이 무조건적인 사랑과 인정을 받았을 때 느꼈던 감정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당신의 결점과 불완전함과 상관없이 소중하게 아낌을 받고 보호받고 사랑받는 느낌이 어떠한지 다시 생각합시다. 그리고 잘 알고 있지만 중립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어떤 사람을 떠올립시다. 이제는 의도적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을 그 사람에게 전해줍시다. 그 사람을 사랑으로 감싸 안으면서 가능한 고통을 겪지 않으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기원합시다. 그 사람을 마음에 담고서 그 사람에게 다가올 미래를 확인합시다. 그 행복을 바라봅시다. 당신도 그 따스한 감정 속에 푹 빠져봅시다. 이제 어려운 관계에 있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누군가를 떠올립시다. 흔히 사람의 행동은 상처를 밖으로 드러낸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기 바랍니다. 그들을 당신 자신으로 바라봅시다. 때로는 발버둥치고 실수도 하는 결점투성이의 불완전한 존재로 바라봅시다. 그리고 당신 삶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었던 사람을 떠올려 봅시다. 그 사랑과 인정이 당신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자, 이제 그와 똑같은 무조건적 사랑을 힘든 관계에 있거나 부정적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전해줍시다. 살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당신과 똑같이 결점투성이의 불완전한 존재라고 생각합시다.
당신도 그들도 모두 실수하고 길을 잘못 들고 때로는 남들에게 상처를 주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무진 애를 쓰고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냅시다. 마음속으로 사랑과 온기와 인정으로 가득 찬 욕조에 몸을 담근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마음이 활짝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활짝 열린 마음은 다른 사람들과 이어지고 그 연결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